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전임관리단의 이장 전현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새벽입니다, 제가. 그 얼굴이 좀 미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워낙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겁게, 그러면서도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댓글에 오늘 준 분 중에서 아마 주차 관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여러분, 지금 봐야 될 부분이, 그 주차 관리 시설의 목적을 볼게요. 목적. 네, 목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 내에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한 번 더 읽을게요.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인의 불법 주차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시, 외부인의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이나 입점주, 갈로 열고 임차인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이나 입점주, 갈로 열고 임차인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결국 주차관리의 목적은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 분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차관리의 결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결의하는 부분은 이해관계 당사자, 소유주, 그리고 입점주죠. 갈로 열고 또 뭐죠? 임차인의 집회 결의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입대의라든지 관리위원회라든지 관리인이 지하주차장에 관리 방법 등을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는 지금 판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위법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적 의사 결정은 이해관계 당사자, 입점주 분들과 공실에 있는 소유자분들의 의사 결정, 이런 분들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주차 관리에 대한 결의 부분은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나 여러분들, 그 다음 임차인들에게도 이익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 및 판단을 한다는 것이 지금 법에서 지금까지의 판례 사례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주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적 사항은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그리고 결의를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결의를 하기 전에보다 여러분들 이게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뭘 해야 될까요? 이 법이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딱 단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신 분도 어떤 열쇠처럼 딱 이렇게 자기 맞는 열쇠가 있으면 딱 열리고 닫히고, 자기 맞는 열쇠가 아니면 못 열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내가 미리 이걸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 법이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그 다음에 이를 사용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해석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결국에는 이러한 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면 자명한 것이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가지고 법은 갈등을 예방하고 줄임으로 해서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다 아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수단적인 부분을 들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부차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해결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입법기관이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에 여러분들 윤리광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대표자, 국민을 위한 봉사자, 공직자. 근데 예를 들어 입대위라든지 관료인데 공직자는 하니까 이걸 빼고 국민의사의 대변에 최우선한다. 그리고 공익에도 최우선 정신을 가진다. 청렴금소에 대고 적법 절차를 거치고 국민에게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런 강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법을 갖다가 탄생시키는 부분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주차 관리 시스템을 어떤 시국 절차를 거쳐서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입법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향평가를 갖다가 실시를 하고요. 그래 각종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의 우리 입법 절차는 굉장히 조금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데다가 그 단계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한 10단계 정도 넘어가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주차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의를 할 때는 관리인께서나 그러니까 적법한 관리인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면 적법한 또 관리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적법하지 않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주차관리 시스템을 한 거는 잘못된 거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위법 소지는 많은 거는 맞죠. 최우선은 주차관리 목적은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나 입점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판사분들께서 보시기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되지 뭐가 1+1은 2다 이렇게 지금 미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맞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리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 관리에 대한 지금 결의를 할 때는 관리인께서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죠. 주차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불법 주차라든지 질서 안전이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 체계도 조금 다시 만들어내고 어쨌든 구분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것이 그런 게 아닌 본인들 호주머니 돈 채우기 위해서 한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뭐가 법리에 딱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계획을 갖다가 관리인께서나 관리위원회에서 수립을 하는 거죠. 수립을 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요.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최소 과반수 이상은 통과돼야 되죠. 그 여론조사, 그걸 또 이렇게 과반수 통과되는 부분도 각 개인마다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 당사자 있는 주차장에. 그걸 통해서 있죠.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과반수가 만약에 넘어갔다 하면 그러면 그 과반수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과반수 이상이 통과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공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지 안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샀죠. 그럼 그쪽이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하죠.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모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법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여러분들 그 큰 짠디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짠디를 가로질러서 가면 바로 짠디를 가로질러 가는 큰 짠디에 여기 둘러서 이렇게 짠디에는 짠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고문을 해놨는데 근데 그쪽을 짠디밭 가로질러서 간다는 겁니다. 가면 식당이 가까우니까. 안 그러면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합니다. 경고문구가 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이 위법 소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그 안전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있죠. 위법 소지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잘 보시면 다수가 이게 둘러가면 오히려 불편하죠. 학생들이나 그 교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는 요 부분을 가운데를 뭘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 짠디 그 가운데 쪽을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길을 쫙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법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가끔도 아니죠. 저한테 이렇게 많은 연락을 제가 바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바쁘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전화가 오면 도와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 조금 더 이렇게 전화가 오고 이럴 때 할 때 보면 자기 이권이 자기 입장에 있으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 분들은 임차인의 입장에 있으면 생각하고 소유자분들은 소유자 입장에 있으면 자꾸 자기 그 주장만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인이 또 전화 오면 관리인 입장에 있으면 관리위원회에 계신 또 의장이나 이런 분들 그분들이 입장에 있으면 자꾸 소장은 소장대로 관리소장 입장에 있으면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상대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이렇게 상대편을 볼 때 어떤 본인의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을 가지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그냥 상을 가지지 마시고 예? 그리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차관리 시스템은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주차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시키지 않아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점주분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개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댓글을 다신 분도 그거는 소유자가 소유자 결의에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 판단하고 소유자의 의사를 따라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유자 물론 땅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 소유가 총유물이기 때문에 소유자 전체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 거기에 대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점주 분들이기 때문에 입점주 분들의 또한 권익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정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판사들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이게 연락이 오실 때 보면 이게 지금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관 출신 분들한테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변호사 분들도 정관을 하셔도 돼. 그렇다고 해서 또 정관이 아닌 분들한테도 이것도 아닌 겁니다. 정관 출신들 판사분들 중에서도 잘 이렇게 공정하게 잣대를 봐서 엄밀하게 봐서 이렇게 의뢰인한테 최대한 변호를 잘 해주신다고요. 공정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뭐 정관이다 아니냐 여기에 보시지 마시고 그 변호사가 어떤 분인가를 보시도록 하고 만약에 그러한 변호사를 하기에는 선임료가 없다든지 딱한 사정이란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고 그것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법무사 분들이나 찾으신지 아니면 뭐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 있을 때 저녁에라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전자소송을 하셔도 된다고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법관의 윤리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당했다든지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법관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법관은 이런 겁니다. 윤리 강령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두 번 읽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상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주차 관리 부분에서는 목적 사항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다시 보십시오. 이 부분을 동영상을 그걸 보시고 이게 공정성에 위배되는 거 안 그러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거기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또는 그 관리업체 측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게 절차가 제대로 통상적인 절차를 이렇게 거치지 않았다 한다면 그거는 위법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죠. 근데 과연 그 부분이 소유자들이나 입점주 분들에게 또 이익이 되게끔 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결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답한 점이 그거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데 이게 법리라고 하는 법을 딱 규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규정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이거는 너무 무공정하고 저번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시간당 뭐 얼마나더라 하여튼 금액이 너무 높아요. 그분은 입점주분인데 임차인인데 그 돈을 내고 나면 자기 오히려 그 상업에 사업하시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 소송하시라고. 그건 잘못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 소유주라고 그런 그리고 여기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소유자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하셔야지 제대로 절차도 안 거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소송을 당했을 때 있죠. 그런 소송에 당했을 때 그러면 관리비로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소송 당했을 때 여러분들 돈을 내야 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로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 본인들이 잘못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도 있죠. 뭐 공정하게 잘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정하게요. 그분들 봉사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시는 분들 많다니까요. 제발 다시 한 번 더 제발 오늘 마지막 멘트. 이 집합 건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제발 그걸 머릿속에서 이게 잊지 마십시오. 이 집합 건물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소유자 및 입점주죠. 임차인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주인이죠. 왜? 관리비를 본인들이 내고 건물 관리를 하는데 본인들이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니까요. 관리업체가 주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발 그러니까 그걸과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절차를 딱 거치가 제대로 가반수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그거 오케이라고 넘겨주시라.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죠. 자기는 안 맞다. 다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개중에 그런 분들이 또 있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같은 가족끼리 왜 그렇게 싸우시는가 모르겠습니까? 가족끼리 싸우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관리업체하고 관리 직원들입니다. 뭐 일 안 해도 되고 싸우라, 너끼리 싸우라. 왜? 결국 그 관리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입점주 분들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입점을 또 이 건물이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가버리고 이러면 텅텅 비우면 또 소유자가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피해 당사자는 누구냐면 입점주 분들하고 소유자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시니까 제발 제가 이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격려를 좀 해주시고 제대로 된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잘 하고 계시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도 그것도 또 명심하셔야 될 부분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본인 아니면 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른 분들이 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거 좀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는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꼭 제가 그때도 몇 번 당부드렸어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법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치관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개인의 생각이고 그러는 거는 법은 오랜 역사에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고 약속이 우리가 그러니까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까 주차 관리의 목적이라든지 이게 다 이거 판례들이 다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정해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다 풀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했죠. 지금 27분 정도까지 한 것 같은데 아마 다 해결될 거라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정말 억울하시면 억울하시다. 이 뭐 건물의 모든 이 보니까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내 장사도 안 되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그럼 다른 분들도 그런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몇몇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지는 겁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여러분들? 거꾸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거 또 제가 오히려 또 거꾸로요. 관리위원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입점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말이죠. 자기 이권을 위해서만 어떤 예를 들면 한 호수는 엄청 손님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뭐 주차료를 안 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억지로 미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공동체 사회에. 그건 아니죠, 또. 입점하신 입점주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공정하게 하시는 부분에서 법원에서는 판단합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니까. 웬만하면 근데 법 소송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소송을 하신 다음에, 일단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송까지 들어갈 정도면 확실히 이기십시오. 그리고 이 증거자료는 다 마련해 놨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거의 100% 저는 성수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한해서만 합니다. 있어도 불쌍하다 싶으면 그냥 둡니다. 전체 공익에 오히려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요. 웬만하면 이게 큰 그런 문제가 아니면 뭐 개인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뭐 재산권 문제 이런 건 다 법적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그 넉넉하게 그렇게 가시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이 집합 건물의 주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입점주분과 소유주들이다. 이것도 꼭 명심하시고.